냉장고에 후숙 과일은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자, 후숙의 기본 원칙은 실온 보관입니다. 실온에서 천천히 숙성되면 당도 올라가고 맛과 향이 깊어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금방 못 드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되잖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는 냉장 보관 안 된다 말을 들어왔을 건데,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최대 3에서 6개월도 될 수 있고요.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실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도 알면 알수록 즐거운 먹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맛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과일의 맛은 단맛뿐만 아니라 산미, 향, 식감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자, 한 가지 예로 수박을 보면 우리가 수박이 단 과일은 맞죠. 그런데 수박이 너무 달기만 담으면 농익은 맛이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은 단맛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분과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달기만 하면 과일이 물러지고 텁텁한 맛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먹었을 때 물컹하냐 이런 것보다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향이 어우러질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달달것만 해서 너무 맛있는 건 아니고, 과일의 최적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과일이 어떨 때 가장 맛있는가, 과일을 맛있게 즐기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새콤달콤한 과일과 단맛의 과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과일을 먹을 때 새콤달콤한 건 상콤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과일은 단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자, 새콤달콤한 맛은요, 먹기 전에 신맛이 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으로 올라갑니다. 과일 속에 있는 구연산이나 말산 같은 그런 유기산이 점점점 분해되면서 산미가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딸기, 귤, 포도, 자두, 체리, 키위 이런 것들은 상큼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겠죠. 단맛이 강한 과일은 달콤하게 깊어지는 과일입니다. 수박, 바나나, 복숭아, 메론, 참외, 망고, 감 같은 과일은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이죠. 이 과일들은 숙성될수록 당도 올라가고 단맛이 깊어지면서 과육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산 후숙 과일로는 복숭아, 메론, 참외, 수박, 감귤류, 키위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수입 과일은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두리안, 패션프루트 등 후숙 과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숙 과일은 냉장고 두면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자, 후숙의 기본 원칙은 실온 보관입니다. 실온에서 천천히 숙성되면 당도 올라가고 맛과 향이 깊어진다고 했죠. 빨리 후숙하고 싶으면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후숙이 훨씬 빨리 진행돼요. 그 이유는 종이봉투 안에서 에틸렌 가스가 갇혀있기 때문에 숙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투가 아니라 종이봉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적당히 공기가 통하면서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은 바나나, 사과, 키위 같은 과일을 같이 두면 혼자 둘 때보다 훨씬 빨리 말랑해집니다. 자, 그러면 후숙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숙 과일 중에 여러분들이 메론 아시죠? 메론은 정말 대표적인 후숙 과일이거든요. 메론은 후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충분히 후숙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사기해서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과일 중에 여름에 제맛인 복숭아 잘 아시죠? 복숭아는 보통 사오면 냉장고 놓잖아요. 복숭아는 냉장고 놓으면 안 됩니다. 약간 실온에 뒀다가 벼시기 전에 냉장고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마다 가장 맛있게 먹는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제대로 알고 보관하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숙성이 빠르고 보관이 어려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나를 구매할 때 너무 많이 큰 걸 구매하면 빨리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바나나는 초록색이 가까울수록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목이 짧고 좀 몸통이 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속이 꽉 차있고 단맛이 풍부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없는 바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 냉장 보관 안 된다 말을 들어왔을 건데,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는 가장 좋은 온도가 13도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못 드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냉장 보관해두면 그래도
안은 또 신선하게 또 드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냉장 보관하실 때 줄기 부분이 보통 에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 가스 배출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숙성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냉동 보관하셔야 되겠죠. 바나나 너무 먹였을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난 뒤에 슬라이스해서 냉동 보관하면 최대 3에서 6개월도 될 수 있고요. 결국 바나나는 수송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더 오래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메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싼 과일로 생각할 수 있죠. 메론은 대표 후숙 과일이고 후숙이 제대로 됐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런 고운 메론을 후숙하게 되면 달콤한 향과 맛이 온전히 느껴지면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론 후숙 정도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로 확인해 보세요. 메론의 밑부분을 손으로 툭툭툭 쳐보세요. 퉁퉁퉁 소리가 나면 잘 익은 메론입니다. 통통통 소리가 나면 아직 덜 익은 상태가 되는 거죠. 메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과일죽이 슬려 나올 때 진짜 맛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숙된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퉁퉁퉁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후숙된 메론입니다. 둘째는 감촉을 확인해 보세요. 메론의 밑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후숙이거든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었고 너무 푹 들어가면 과숙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꼭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메론의 꼭지가 살짝 말라 있으면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이 후숙이 잘 된 상태입니다. 너무 바삭하게 말라버리면 또 너무 과숙되기 때문에 맛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망고는 손에 올려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약간 부드러우면 후숙이 잘 된 겁니다. 후숙 과일은 후숙 타이밍을 잘 확인하셔야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자, 사과는 단맛도 중요하지만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이 더 중요한데요.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입니다. 노화를 빨리 시켜서 과즙이 줄고 퍼석퍼석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사과를 기술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에틸렌 가스를 방지해야 오랫동안 아삭하게 신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를 기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에 랩을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게요. 이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방출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분 증발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구매하시면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이나 야채랑 두면 더 빨리 물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보관할 때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사과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껍질째 드시기 때문에 특히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를 흐르는 물에 잠깐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에 담가서 희석시킵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밀가루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천연 과일 살균제를 쓰거든요. 뿌려가지고 좀 담겨놨다가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세척 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빨리 저 같은 경우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안에 들어가면 맛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더 빨리 사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자르면 금방 과일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타민 C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잠깐 담가두거나 아니면 오렌지 과즙에 담겨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부위별로 맛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부위를 알고 있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성장 과정에 따라 과일은 맛있는 부위가 모두 다릅니다. 과일도 고기처럼 부위별로 먹는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미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좋아하는 딸기. 딸기는 밭에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익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드세요?
요렇게 드시죠. 그죠? 근데 딸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맛없는 부분부터 먼저 먹고 맛있는 부분이 혀끝이 나면 더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꼭지를 따서 반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요 맛있는 부분이 남으면서 고유의 향과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씨가 있는 부위와 꼭지 반대쪽이 가장 맛있고 양쪽과 마지막으로 꼭 쪽이 좀 덜 맛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자르면 더 골고루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참외는 중간 부위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통통통통 동그랗게 썰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만 맛있게 드시고 끝부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사선을 해서 드시면 골고루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맛있는 부분을 알고 맛있는 커팅법을 아신다면 좀 더 과일을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맛있는 과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의 맛과 품질은 제철의 후숙 여부, 맛의 특정, 보관 및 섭취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의 정확한 제철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자연 제철 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은 제철에 맞춰 먹는 것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자연 제철 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통업체에서 과일의 시장에 판매할 때 언론을 보면 이제 제철이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하죠. 근데 막상 구매해보면 가격도 비싸지만 맛도 덜 올라와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시장에 과일이 많이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철이라 생각하시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저렴한 과일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팔아야 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찍 수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수확된 과일은 맛이 떨어지겠죠.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맛있는 과일의 품질 기준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과일이 후숙 과일인가 바로 먹는 과일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후숙 과일과 바로 먹는 과일의 차이를 알면 과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은 크게 후숙 과일과 바로 먹는 과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과일은 따자마자 먹어야 제맛이 있고 어떤 과일은 숙성시켜야 당도가 향이 점점 올라가면서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역시 후숙 과일은 시간이 지나야 더 맛있어지겠죠. 후숙 속도는 온도 관리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빨리 후숙하고 싶으면 좀 더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그리고 비닐 이렇게 봉투를 넣거나 아니면 또 에틸렌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을 두면 좋겠지만은 나는 천천히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서늘한 곳에서 온도가 낮아도 좋다 그랬으니까 과일만 별도로 두면 좀 더 오래 천천히 후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먹는 신선한 과일입니다. 국산 제철 포도, 딸기, 체리, 자두, 사과 같은 과일들은 이미 완전히 익은 상태로 수확이 되고 과표도 얇아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후숙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신선할 때 먹어야 맛과 식감이 더 좋겠죠. 맛없는 포도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과 품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일의 맛은 정직합니다. 맛있는 샤인마스켓 기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맛있는 포도를 고르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로 갈수문의 조영란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과일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게 많은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농산물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맛없는 포도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이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도입기, 성장기, 정체기, 하락기가 있듯이 과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샤인마스카스는 너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격과 품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과 동남아로 고가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2023년도부터는 중국에서도 대규모 샤인마스카스 재배 시작하면서 가격이 우리나라에 3분의 수준까지 판매되니까 도저히 가격 경쟁이 없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샤인마스카스는 동남아 시장에서 밀려나서 국내 시장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생산량으로 인해 귀한 프리미엄 과일 인식이 사라지고
흔한 청포도로 여겨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맛없는 포도가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도 충분히 샤인마스카시 맛있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했을 거고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폭락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맛없는 샤인마스카시 대량 출하되면서 2024년도에는 일부 농가들이 기본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품질이 낮은 포도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일의 맛은 정직합니다. 과일은 자연과 농가의 노력이 어우러져야만 본연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샤인마스카스는 황록색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청포도는 원래 초록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미숙한 상태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들은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품질이 떨어져도 돈을 벌기에 서둘러 출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일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재배를 서두르다 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맛없는 샤인마스카시 출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확된 맛없는 샤인마스카스는 정성껏 재배한 농가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기 출하된 샤인마스카스는 당도가 낮고 향이 부족하며 식감도 물렁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샤인마스카스는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결국 이는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가공품처럼 똑같이 만들 수도 없고 자연의 혜택과 농가의 노력 없이는 맛있는 과일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과일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과일마다 품질 기준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농가들도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맛있는 포도를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는 크기와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양이 예쁜 포도가 역시 맛도 좋습니다. 포도 송이가 망고처럼 위아래가 전적으로 둥그스름한 것이 좋습니다. 이런 포도는 위쪽과 아래쪽까지 맛이 골고루 맛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뭉텅하게 큰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며 특히 이런 포도는 위쪽보다 아래쪽의 포도알의 당도가 2, 3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를 구매하실 때 아래쪽 포도알을 먼저 맛보고 맛있으면 당연히 위쪽까지 당도가 더 좋을 가능성은 높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알의 크기와 포도 중량입니다. 샤인마스카시 가장 맛있는 포도의 한 알의 중량은요 18g이며 최적의 알 개수는 40알입니다. 세상의 상품은 72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균 포도 중량이 700에서 800g 사이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이런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알소금입니다. 포도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포도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하게 알을 솎아줘야 합니다. 포도알이 동그랗게 포도 고유 모양을 하면서 포도 송이를 굴렸을 때 포도알이 떠지지 않고 잘 굴러야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색상과 향입니다. 샤인마스카스는 황록색, 즉 노릇스름한 연두색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이런 포도는 당도와 식감의 조화를 이루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입속 안에서 끝까지 달콤한 향이 강하게 남습니다. 반면 연한 초록색은 아주 미숙하여 신맛이 강하고 당도가 낮습니다. 또한 짙은 노란색이 되면 너무 익어서 당도는 높지만 샤인마스카스 고유의 아삭함과 깊은 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알의 탄력성입니다. 포도의 단맛이 차오르면 포도알이 단단하고 탱글탱글해집니다. 모든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샤인마스카스는 껍질째 먹는 포도이므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물 세척으로만은 불순물이나 농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되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척법을 추천합니다. 포도 송이를 통째로 흐르는 물에 포도알이 떨어지지 않게 살살살 흔들면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먼저 표면에 붙은 먼지, 흙,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1차 세척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포도송이에 남아있는 농약과 안쪽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세척을 해야 합니다. 포도송이가 푹 잠길 정도의 넉넉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초, 밀가루, 베이킹소다,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물에 희석합니다. 포도를 한 5분 정도 담근 후 부드럽게 흔들어서 포도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겨져 나오게 됩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과육이 물러질 수 있으므로 5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깨끗이 헹궈주는 것이 3차 세척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포도 사이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없도록 손으로 가볍게 흔들면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 후에는 키친타올이나 면포로 물기를 제거하시면 포도의 단맛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에서 샤인마스카스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팩에 넣어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샤인마스카스는 수분이 날아가면 쉽게 쭈글쭈글해지므로 구매했을 때 담겨져 있는 봉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봉투는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밀폐 용기에 함께 넣어 보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봉투가 찢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집에 있는 비닐봉투를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송이 그대로 오래 보관하려면 포도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신선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히 랩을 감싸두는 것만으로도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의 최적의 냉장 보관 온도는 1도에서 3도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알이 쭈글거리면서 당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냉장고 야채 칸은 문이 닫혀 있어 온도를 1도에서 5도 사이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칸보다는 야채 칸이 포도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다음은 샤인마스켓의 냉동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송이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키친타올이나 면포를 사용해서 포도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냉동 시 얼음이 생겨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알이 서로 눌러붙지 않도록 넓게 펴서 급냉하신 후 포도알을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샤인마스카 냉동 보관 가능 기간은 최소 6개월을 하지만 너무 오래 보관하면 식감이나 맛이 떨어지니까 3개월 이내 가능하면 더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어떤 과일이라도 가장 맛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맛없는 부위부터 시작해 점점 맛있는 부위를 순서대로 드시면 끝맛은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맛이 떨어집니다. 아래 송이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드시면 마지막에 드시는 포도알이 혀끝에서 상대적으로 더 맛있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포도들은 줄기 근처 위쪽이 아래쪽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는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당분이 가지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 줄기와 가까운 위쪽 포도알이 먼저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포도를 구매하실 때 아래쪽을 먼저 드셔보셔서 맛있으면 위쪽은 당연히 더 맛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동 샤인마스카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냉동 상태로 먹기입니다. 얼린 샤인마스카스는 샤베트처럼 시원한 간식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얼린 포도를 바로 먹으면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 영양 간식에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 해동 먹기입니다. 냉동된 샤인마스카스 5분 정도 두면 살짝 해동되면서 차갑고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식감이 떨어지고 부럽게 변할 수 있으니 너무 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그러나 냉동하면 당은 농축되어 달 수 있겠지만 향과 깊은 맛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신선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샤인마스카스는 일본산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산보다는 가격이 낮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로 수출되었고 국내에서도 샤인마스카시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되면서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농가들이 대규모로 재배해 놨었고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샤인마스카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국산 샤인마스카스는 우리나라 제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공급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샤인마스카 수출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샤인마스카스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다 보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샤인마스카 시장을 개척한 농가분들은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과일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좋은 과일을 선택해 구매해 준다면 우리 농가도 소비 니즈에 맞춰 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것입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이지만 제가 국내 과일 소믈리에로서 이 일을 하는 이유이자 보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과일 산업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클수록 우리나라 과일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